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게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법칙은 아니지만 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으로 이 오픈 소스로 얘를 발표하면서 챗GPT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야, 뭐 최근 소식도 모르고 이러면서 실망했던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저처럼 생성형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써보고 실패도 하고 또 뭐 연구에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잘 나오더라. 업무할 때는 이렇게 했더니 오 차원이 다르더라. 이런 내용들을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뭐 무슨 뭐 민간 자격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4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알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시와 함께. 요 정도는 아시면 좋겠어요 하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를 뚝딱, 매우 훌륭한 프롬프트를 뚝딱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4가지나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자주 쓰시다 보면 챗GPT는 정복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도 많잖아요. LLM이 요즘에 뭐 구글 바드도 제미나이 많이 올라왔고 코파일럿도 장점이 많고 또 서치 엔진 퍼플렉시티나 펠로나 서치 GPT 같은 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리튼도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거는 그냥 뒤에 살짝 알려드릴 거고, 주로 업무, 고등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업무에 관련된 것만 좀 많이 담아왔어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이런 건 쭉 보셨었죠? 지금 ANI 수준이에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요. 음. 생각이 있어도 막 먼저 치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챗GPT가 4, 5가 되면서 약간, 약간 이 선을 좀 넘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막 제안을 좀 주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롬프트를 막 쓰면서 하던 그 선호하는 루트가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더 물어보고 끝까지 더 가려고 해요. 저 맞히려고 해도. 그게 이제 메모리 기능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이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AGI가 이때 되면 지금 현재 GPT-4, 5가 지능 지수로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150 정도라고 보거든요. 150 정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되면은 150의 1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때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AGI가 어떤 분은 10월이면 발표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 가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예,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AGI라는 것도 아직 이게 AGI예요라고 이렇게 딱 꽝꽝꽝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10월이나 이때쯤 그 GPT-5가 나올 것 같거든요. 5가 10월, 11월 사이에 그러면 AGI의 초기 버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 쭉 조금 빠르게 어쩌면 더 빠르게 쭉 이 상태, 요 레벨 2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특히 멀티모달,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데이터 수행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잘하고, 코드도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들이 진짜 목숨 걸고 경쟁을 하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은 누가 보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단 알면이에요.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고요.
향후에도 계속 새롭고 더 쉬워지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김장희 연구원님이 계속 좀 "여기 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막 계속 할 거니까 새롭고 쉬운 게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미팅을 좀 요청을 할게요. 여기에는 스터디 방이니까요. ASI는 아직은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자체가 없어서요. 이 시나리오는 조금 상상하기가 좀 비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 그림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특별한 부분은 이제 그 경희대에서 컴퓨터 전공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종이하고 연필 갖고 하는 수업이 3분의 2라고 해요. 혹시 제가 얘기하셨으면 얘기했다고 해 주세요. 안 했습니다. 안 했나요? 근데 네, 이게 좀 네.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이 그 조교 한 명의 인건비를, 한 명, 두 명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3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잘 써먹고 있는 분인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당연히 온갖 스킬을 다 쓰실 것 같잖아요. 스킬에 대한 것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수업 시간에 3분의 2는 종이와 연필만 갖고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컴퓨터를 다룬대요. 그 이유는 3분의 2 동안 뭘 하냐면, 이 스킬에 대한 거는 이제 더 많이 좋아질 거고, 이 친구들이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시간만 투자하면 이거는 비례를 이렇게 완전히 이 꺾은 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킬이다. 그런데 스킬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볼 때, 인류에 대한 기여가 최종 인간의 가장 1, 2, 3, 4, 5 욕구 중에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중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이 친구한테 요구해야 되나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장점이나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그 그림을 그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수록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단어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받은 인사이트예요. 강의를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는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맵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찾아간대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고 그걸 서로 토론하고 이거를 3분의 2 시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대학교 오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수능을 보기 위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이 잡아주시면 좋은 영역이고, 그게 이제 이분 말고는 다른 대학에서는 이런 거 많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많이 터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강의를 하고 다니고 학생들한테 다닐 때는 면접 보려면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많이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뭐 무슨 내 능력에 대한 검사, MBTI 말고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걸 스토리로 해서 뭐 책을 쓰거나 뭐 웹툰을 하거나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제를 나로부터 찾는 거. 조금 앞소리가 길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하면 좋겠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쓴 책이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지능이란 말을 넣어서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뺏는 건 A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나와 동종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동종에 있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엔잡을 하면서 내 영역까지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입니다. 하지만 그 동종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이렇게 예시를 든 거거든요, 이분이. 젠슨왕. 이분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아티스트, 학습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와 같은 직업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이 이름을 좀 달리해서 어떻게 이름을 달리하냐면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일이 너무 바쁘시지만 거기에서 뭐 AI 작가라든지 또는 뭐 뮤직비디오 제작자라든지 이렇게 또 하나의 컨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 컨셉에 의해서 그 동아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분명히 지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니까 지나갈 거예요. 이것도 트렌드 코리아 뭐 다 아시는 부분. 프롬프트에 대한 중요한 걸 얘기했고요. 지금 소라 이후로 해서 영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CF 영화 만드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 그 강사 양성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텍스트에 챗GPT처럼 멀티모달로 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할 텐데, 저는 챗GPT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를 오늘 강의를 많이 하진 않고, 프롬프트 진행하면서 살짝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MS 코파일럿이나 구글, 또 엔트로피,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1번 해주시겠어요? 클로드라는 친구는요, 오픈 AI 회사가 비영리 단체였을 때, 그때, 챗GPT 만드는 그 뭐 어떤 연구 조직이겠죠? 그 연구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정신을, 우리는 이제 영리가 돼버린 오픈 AI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잘하는 거. 클로드가 챗GPT보다 잘하는 거를 손에 꼽자면 글쓰기. 글쓰기. 챗GPT도 잘하잖아요. 챗GPT가 글 잘 쓰지만 어떻게 써도 리라이팅을 10번을 해도 인공지능이 썼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100% 보여요. 사실은. 인간이 바꾸기 전에. 그런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했을 때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실패가 없다고 얘기할게요. 거의 근접합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 글을 쓰면은 그냥 메모지나 어떤 문서에 일단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복사를 해서 다른 데 가면은, 왜냐면 클로드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게 되면 뒤에 보이지 않는 코드가 생긴다고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면은 글쓰기, 그 다음에 코딩, 그리고 SVG라고 해서 약간 그냥 이런 그냥 그림 말고 약간 게임 캐릭터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 형식의 이미지를 잘 만듭니다. 엔트로피군. 그래서 코딩하고 글쓰기, 글 잘 쓰는 거, 고급스럽게 글쓰기, 그 다음에 PDF, 요금제에 따라 용량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소넷 3.5라고 하는 무료 버전 기준이거든요. 기준에서도 이게 300메가인가? 제한은 있지만, PDF를 잘 분석합니다. 챗GPT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글로 된 PDF는 잘 분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주요 생성형 이렇게 띄어쓰기 했잖아요. 우리가 PDF에 어디든지 목차라는 게 있죠. 그러면 목차를 이렇게 붙여 쓰지 않고 스페이스바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챗GPT는 목차라고 이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끝, 끝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글은 읽기를 너무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가 앞부분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거의 읽지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는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ChatGPT는 한글로 된 PDF를 인식할 때는 일단 의심을 좀 하고 봐야 됩니다. 요약은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클로드는 실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200페이지 PDF라고 할 때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딱 집어서 질문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할 확률이 클로드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챗GPT나 이 친구들하고는 태생이 다른 친구예요. 지금 대세는 퍼플렉시티와 서치 GPT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활용 사례는 눈으로만 좀 보시면요. 업무 활용, 보고 자료 조사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는 프롬프트도 다 있습니다. 최적의 프롬프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여기 뭐 심리상담, 건강상담, 법률자문 이런 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챗GPT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근거나 링크를 내놓으라고 하면은 되고요. 다른 뭐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걸 갖고 오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 분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 우리하고 가장 근접한 세 가지를 갖고 왔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론 좀 들어갈게요. 요거를 제가 조금 빨리 갈 거예요. 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헷갈려요. 그러면 저한테 스톱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엔지니어링이란 이런 과정이고요. 작업을 안내하기 위해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이고, 프롬프트라는 건 뭔지 잘 아시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한참 강의했는데, 그런데 프롬프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좀 놀라울 때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써보시니까. 정확성과 유용성,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 명확하게. 영화 추천해줘가 아니라 최근에 잘 평가받은 액션 영화 추천해줘.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조화된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좀 자세히 잘 쓰는 거 부담되죠? 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좀 고민되시는 거 맞죠?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냥 예시만 알려드리면 기상정보 알려줘. 아니고 내일 오전 서울의 기온과 강수 확률을 예상해서 알려줘. 이건 완전히 다르겠죠? 간결성. 뉴스 알려줘.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해서 알려줘. 일정 확인해줘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일정 확인해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다시 답변을 주잖아요. 거기 이제 번역하는 사이에 이제 오류가 날 확률이 매우 높죠. 사실은. 그래서 매우 높기 때문에 더 간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마침표나 문법 같은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영어 어순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한국어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많이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국인들이 많이 써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자, 프롬프트는 이런 거고 엔지니어링은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3.0 자동화 보이십니까? 그죠? 네. 지금 편리함은 이런 게 있어? 검색보다 괜찮대. 그러다가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 볼까?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이게 생산성인데 생산성에서 지금 생산성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중인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답답해. 지금 이 상황이신 거거든요. 자동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액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좀 비슷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물 형태의 예시를 이미 요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김축식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요거를 하고 계신 거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시를 넣을 때 어떻게 넣으세요? 텍스트를 다 넣으세요? 아니면 파일을 넣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텍스트를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사실 챗GPT는 한글 파일 빼놓고는 거의 모든 파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 뭐, 워드, 파워포인트, 뭐, 그림 파일, 알집까지 다 돼요. 카드 그런데, 한적 남았는데 네? 통지카드가 한 장 남아서 나머지 한 곳을 인하 운전 한번 아, 학생이 찾아왔어요, 지금. 아, 네네. 네, 그냥 네, 하셔도 돼요. 네. 네네네. 야, 선생님 회의야, 그런데, 회의. 네, 그런데 가장 이 친구가 잘 받아들이는 거는 마크다운, 마크다운형, 그런 거 아시죠? 마크다운, HTML, CSV,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하는. 네네네네. 자세히는. 그런 네. 형식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딱 봐도 얘가 대제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인덱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어간 네, 거고, 네, 이 아래, 이게 대제목이면은 그냥 얘네 둘을 소제목이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네, 마크다운이라는 게 대제목은 샵, 앞에 샵 하나 있는 거고. 그런데 엔지니어링 이해 안에 폴더, 예를 들면 폴더 안에 있는 거니까 엔지니어링 앞에 샵을 하나 넣고 액션 전략에 샵을 2개 넣고 얘한테 샵 3개, 3개 이렇게 되면 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음, 계층이 생기는 거랑 여기서부터 얘까지 쭉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랑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내 네, 의도가 전달될 때. 네, 그래서 얘가 답변을 할 때 앞에 샵이나 별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 이걸 구분 인덱스에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했다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주게 되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링크. 예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아, 샵 그런 해가지고. 예시요? 예, 예. 예. 그거 이따가 답변 아, 나오면 그게 바로 네네네네. 예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텍스트로 넣으세요. 문서로 넣으세요. 링크로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서 안에 그림 파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파일 형태를 제가 문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네. 다음에 링크 자체를 넣어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음, 보도자료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어떤 뭐 내가 참고로 하고자 하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 링크를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봐. 아니면은 내용을 100번 읽고 학습해. 이렇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음, 내용을 100번 읽고 내용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이거를 수조개를 한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고 학습이 완료되면 네라고 대답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한 다음에 네 나와요. 되게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셨죠? 네, 네. 꿀팁입니다. 음, 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플랫폼 링크를 하나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해서 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제 GPT스 마이 GPT스를 혹시 이용하시나요? 안 아니요.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GPT스라고 하는 오픈 AI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면 손해. 그래서 프롬프트 100번 하는 것보다 그거를 한번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날짜 좀 잡아주세요. GPT스 하는 거 해드릴게요. 지금 날짜 잡아요. 우리. GPT스는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네네. 그거 이용하는 거는 어차피 수업 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지만 여러분이 그거 만드는 방법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 방에 다른 선생님들도 초대해 주시고 날짜를 나중에 잡을까요? 저하고 날짜 조정을 좀 하셔야 돼서 네, 지금 저 일정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갖고 오지 않으셨죠? 캘린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캘린더는 있는데 그 네네네. 일정들이 지금 정해진 게 선생님별로 좀 달라서,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어,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음, 잡으시면 좋고요. 뭐,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주말에 하셔도 괜찮으니까, 날짜를 최대한 뽑아가지고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네, 좀 날짜를 맞춰야 돼서. 네. 네네. 그리고 날짜는 그냥,
가능하면 근무 시간 중에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 분이 됐건 두 분이 됐건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녹본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가능한 모든 시간을 뽑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GPT스 좀 하시다 보면 이거 왜 해야 되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같이 연습하는 건데 이거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으로 봐서. 네네. 그래서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오늘 강의했던 거를 조금 다듬어가지고 PDF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쯤에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녹본을 보셔도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발주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경위를 써주는데 뭘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세 가지 원칙, 구체적, 간결성, 명확성에 대한 예시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제 100개만 해야 되는 거를 1000개 주문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부장님께 제출할 경위서를 써달라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GPT한테 부장님이란 매우 까다로운 1차 나의 모든 그 허락을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존재예요. 회사에서. 학교도 이런 존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존재를 넣으면 예를 들면 사장님께, 대표님께 하게 되면 대표님은 결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붉은 것만 보고. 그래서 1차 결제를 꼼꼼히 하는 분이 부장입니다. 그래서 부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더 나은 발주서가 나온다는, 경위서가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에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가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썼던 경위서를, 파일을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문체와 분량으로 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이 내용이 샥 들어가서 나오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사여구 최소화해서 뭐 하는 거고 닫힌 지시문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근데 이런 질문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수법에서 배운 거는 창의적인 발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죠. 맞으신가요? 네. 그쵸? 그런데 GPT에게는 이렇게 됐을 때 답변 줍니다. 이 친구는 마침표만 찍어도 답변을 주도록 해야 되는 친구, 답변이 없으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에는 열린 답변을 합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질문. 내가 원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바꾸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도 직업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주세요. 보고서라는 말이 나온 순간 GPT는 야호! 합니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분석해주세요. 보고서 써주세요. 이런 걸 너무 좋아요. 보고서 써주세요 하는 순간 제목,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참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이런 걸 쫙 해줍니다. 거의 맞는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 프롬프트 엔지니어, 미래에도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직업의 전망이에요. 뭐 이게 현황이 될 수도 있고 전망이 될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거예요. 서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닫힌 지시문으로 가능하면 이 친구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완벽한 거 아니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점점점 쌓아갈 겁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유 시간을 이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번호를 붙여 리스트.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물론 이제 대상이 대학생입니다만, 자,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위에 거. 자, 이게 뭘 하라는 게 나와 있나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작성하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지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지시만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산적인 아르바이트를 위해 또는 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뭐 부업을 만들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 주제, 이 지시에 대한 목적입니다. 맞나요? 네. 목적?
상태 이거 나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리스트 형식, 출력 형식, 형식이 나와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개라는 분량. 자, 여기에 지금 뭐뭐가 나와 있냐면 주제. 주제가 이제 태스크, 지시예요. 해야 될 업무, 주제 업무. 그 다음에 목적. 목적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10개라는 거는 얼만큼.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A4 2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분량 얼만큼을 써라는 거, 2000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 보고서 형식, 표 형식. 이런 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제, 상태, 분량, 형식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프롬프트인 거예요. 요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론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조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투자나 큰 위험이 손실이 없는 일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뾰족하게 아이디어를 내놓겠죠. 그러면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즉 엔지니어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3단계. 자, 위에 이걸 했더니 10개를 주겠죠. 답변이 나왔겠죠. 답변 중에서 3번. 땡땡땡땡 아이디어의 스캠프 기법을 활용해서 더 발전된 해주세요. 이 스캠퍼 기법이라는 거 우리 창의성 수업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프레임워크의 여러 가지 중에 이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더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획자들이 쓰는 방법이고 컨설턴트들은 이런 걸 이제 입에 달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목이 말라요. 누군가 목이 말라서 막 뛰어와 갖고 이제 누구한테 앞에 있는 이제 언니한테 물 줘. 물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언니가 챗GPT라면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물 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태스크, 지시. 물 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가 물을 줘야 되는데 잠깐 고민이 되겠죠. 보니까 지금 당장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 친구의 체질을 모르잖아요. 차가운 물, 얼음물, 미지근한 물, 어떤 물을 주기를 원하는지, 얼만큼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이 마른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뭐, 그냥 생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차가운 얼음물 가득 한 잔이에요. 그걸 원해요. 그러면은 요거에 맞춰서 얘기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언니, 내가 지금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고 와갖고 되게 목이 말라. 그래서 나 물 좀 줘. 얼음물로 한 잔 가득. 저 컵 있지? 저거. 저 텀블러 큰 거 500ml. 저기다가 물 가득 줘. 얼음물로. 얼음 많이 줘야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말이 길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상태가 나와 있죠. 100m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 숨이 차.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줘. 한 컵, 500ml 크게. 어떻게? 얼음 가득 차서. 이렇게 이게 다 나오면 이 언니가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는 텀블러를 들어다가 얼음을 뽑아가지고 물을 담아서 딱 주겠죠. 내가 원하는 답을 딱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뭘 만들어줘. 그런데, 뭐, 이만큼 만들어주고 형식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김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거의 채워서 하고 계시고 있으세요. 거기다가 퓨처까지.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주상, 분, 형 이렇게 외우거든요. 강의 가면 제가 외우기를 시켜요. 근데 이거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외우기 안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사례예요.
여행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냐고. 누구랑 가고 싶냐고. 가서 뭐 하고 싶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하면 상태. 다음 주말에 미국에 가서 할 여행이고 주제는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추천받고 싶어. 그리고 5개 해주고 추천해줘 리스트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단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조금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거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써주세요를 아마 거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텍스트 형식, 리스트 형식, 표 형식, CSV, HTML, 마크다운, 자바스크립트, 이모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그 뭐 통신문을 쓰거나 뭐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이모지 넣어서 하면 좋은 것들 좀 있을 거고 학교 그 담당 블로그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예 이모지를 넣어 써달라 그러면 쓰고요. GPT-5 같은 경우는 그 문서의 형식에 따라서 아예 이모지를 주기도 해요. 아예 본인이 그렇기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거 뭐예요? 혹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써주세요. 예. 하면은 글이랑 그림이랑 다 통용되니까 그죠? 자 여기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롬프트 해갖고 이거 막 추첨하고 추첨 이렇게 그거 투표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뭘 많이 쓰냐면 써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뭐 설명해주세요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답변이 제일 잘 나오는 건 브레인스토밍 해주세요가 답변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래도 원하는 만큼 나오고 그 다음 GPT가 아까 제가 보고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GPT가 제일 잘하는 거 뭐냐면 요약, 정리, 분석 이 3가지 제일 잘합니다. 비교하는 거. 여기 비교해서 비교해야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교해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 이거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네. 시간 많이 쓰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 친구가 잘한다고요. 정말 귀신같이 잘해요. 소름 끼치도록 잘해요. 앞으로 이걸 시키세요. 그걸 시키고 그걸 갖고 쓰라고 하네. 아셨죠? 네, 요거 잘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해주세요는 답이 왜 잘 나오나? 이게 영어 단어로 잘 나오나?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어. 자, 이 액션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있어서, 이거 바로 그냥 드릴 수 있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질문. 아까 주상, 분형, 질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기능 경기 대회 사진을 네네. 있으면 그것이 조금 얻어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 페르소나가 들어가면 좀 네. 거기에 액션이라는 게 들어가면 고급, 프레임워크까지 들어가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2번째 알려드릴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6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난데없는 게 아니라 지금 했던 주제, 상태, 분량, 형식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업무 맥락 예시는 필수고 페르소나 형식 어조는 그냥 추가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 얘네들이 뭐하고 같은지 볼게요. 업무는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주제, 상태, 분량, 형식에서 주제라는 게 있었죠. 뭐 하려는 거, 이거 네. 해, 지시, 이게 업무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죠? 맥락, 주제, 상태 맥락이었죠. 맥락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사용자의 배경,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이것도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무슨 보고서를 쓰려고 해. 부장님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써야 돼. 그런데 이 부장님은 보고서에 오류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모든 걸 팩트를 체크하는 분이야. 그래서 오류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분은 복잡한 말을 싫어해. 나 한 번에 이거 받으려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팩트여야 돼, 100%. 알았지? 이것도 맥락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학부모들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가장 될 수 있죠. 어떤 뭐 자료를 보낸다던가 할 수 있을 때도 학생들이 여기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들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각색하는, 다시 쓰는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맥락이에요. 내가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인가 환경인가 이건데 되게 웃긴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 교수님한테 카톡을 잘못 보낸 거예요. 그 교수님 이름이 만약에 김완, 뭐, 예를 들면, 어, 김혜리다. 그러면은, 김혜리?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걸.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맥락에서 보낸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당황해서. 그리고는 그 카톡을 딱 캡처해갖고 GPT한테 올리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빨리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GPT가 김혜리를 가지고 굉장히 그 교수님이 만족할 만한 삼행시를 뚝딱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을 띄워주십시오. 김 하는 동안에 이게 나왔잖아요. 김 답변 보내고 해 답변 보내고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번 찾아오게 이렇게 대반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센스 있네, 그 학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인사말 써달라고 하고 제가 좀 떨려가지고 좀 보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는 거 이런 거거든요.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맥락에 예시가 있어요. 70kg 남자입니다. 배경. 지금 상태에 난 70kg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3개월 내로 근육량을 5kg 늘리려고 합니다. 맥락이죠. 일주일에 2번, 한 세션당 1시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개월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3개월 프로그램 짜는 게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맥락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잘 나오겠죠. 실제로 이 프롬프트는 어디서 쓰냐면은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걸 써요. 그래서 다 1대1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식단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는 대박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홍보하면. 그다음에 예시는 이런 구조로 뭘 작성해줘 라고 하거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거를 다 넣는 겁니다. 이 예시를 퓨샷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왜 퓨샷, 제로샷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예시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커피샷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추가해서 더 진하게 답 잘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전문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페르소나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챕터를 마련해서 해드릴 거고요. 여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꼭 내 상황, 나를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배트맨 이렇게 가상의 인물, 뭐 예를 들면은 안델센 동화 작가 뭐 이렇게 해도 돼. 소설가 누구 이렇게 해서 이 GPT가 알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서 해도 충분히 그 사람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넣어가지고 경제 관련된 GPT스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형식은 이제 주상분형 그 형식이었죠. 이렇게. 근데 되게 자세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표로 만들다고 할 때 표의 열은 첫 번째 열은 뭐, 두 번째 열은 뭐, 세 번째 열은 뭐, 네 번째 열은 뭐로 해주고 뭐 행은 10개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조는 지금 그 눈높이에 맞게 맞추는 거 이것도 어조 중에 하나인데요. 톤앤 매너라고 하죠. 그 난이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써 있죠. 캐주얼한, 공식적인, 그 다음에 전문적인, 또 농담이 섞인, 되게 재밌는, 비판적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톤앤 매너고요. 그 다음에 문체 있잖아요. 문체. 그 시 쓰는 문체, 논문 쓰는 문체, 소설 쓰는 문체 다 다르죠. 걔네들이 다 톤앤 매너, 어조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상분형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간단한 RIO인데요. R은 롤, 인스트럭션, 아웃풋 이겁니다. 그래서 RIO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수행할 일의 범위, 구체적인 명령, 그 다음에 출력 형태인데요. 얘 또한 지금 앞에 봤던 두 가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역할은 동작하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하는데요. 역할 지정이 바로 앞전에 했던 페르소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맥락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역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지시.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1, 2, 3, 4, 5, 6 이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통신문을 쓴다 그러면 1. 뭐에 대해서 확인해. 2. 이전에 했던 거 문체 보고. 3. 먼저 1차적으로 초안을 만들어봐. 4. 그 다음에 초안에 대한 내용을 쓰고. 5. 결론 쓰고. 6. 이런 형식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RIO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뚝딱 써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동화를. 출력 결과물까지. 그다음에 RIO로 나왔을 때 이걸 여러분 지금 이론만 들어도 조금 힘드시니까 아예 좀 실습을 좀 잠깐 해볼까요? 자,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이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거기에 패들렛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주소가 좀 길어요. 양해해 주시고. 두 군데 다 보내드려야 되죠. 자, 여기 들어와 보실게요. 두 분 다 유료시죠? 네, 챗GPT 네. 유료. 네. 자, 주제와 목표에 맞는 들어가세요. 6시까지 수정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만들고 싶은 아무 주제나 짧게 단어를 넣으세요. 그냥 단어로 넣으면 돼요.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이라고 한번. 해외여행이요? 네, 네. 되는지를 네, 모르겠어요. 해외여행. 계획. 뭐, 예. 해외여행 계획. 그,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외여행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죠, 이거 쓴 거를.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걸 수정을 했는데 자, 해외여행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늦게까지 있으니까 네. 자, 여행 목적, 방문 국가,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서 좀 자세히 넣어야 되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얘의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얘는 이 GPT거든요. 이런 게 GPT스예요. 챗 GPT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보세요. 주제를 바탕으로 할 테니 어떤 목표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목표로 하고 싶은지, 특정 도시의 명소를 추천받고 싶은지, 아니면 여행 일정 및 예산 관리를 원하는지.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받을까요? 전부 다 포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넣어서 할게요. 그럼 명소 추천, 일정, 예산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롬프트를 만든대요. 만약에 여기에 뭐 일본 여행, 일주일 여행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코드블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빼먹었어. 한국어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영어도 괜찮으니까 한국어로까지만 해도 한국어로 다음에 번역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로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번역이라고 아예 이해를 합니다. 저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너무 잘 나왔죠? 네. 그러면
코드블럭의 장점은 쭉 긁지 않고 여기만 하면 복사되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박스, 얘가 이제 네. 마크다운 형식으로 나온 건데 이 코드블럭 검은색 박스 우측 위에 보시면은 코드 카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카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챗GPT 그냥 뉴챗, 새 창, 새로운 창으로 가서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복사했네요. 영어를 복사하면 영어로 답변을 줄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복사하겠습니다. 한국어 박스. 그래서 혹시 고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수정하고 여기에 이제 나라를 입력해도 괜찮겠죠. 저는 핀란드. 핀란드에서 7일 동안 진행되며 총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뭐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행 목적지 선호사항. 선호사항은 저는 추억 사진 영상을 많이 찍 사진 영상 스팟 이렇게 쓸게요. 이 정도 하고 이 단계별 지시사항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맞죠? 총 비용은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은 한국어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산 분배해가지고 데이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보내보겠습니다. 이만큼이 프롬프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아까 사용하셨던 GPTS를 사용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데이1에 헬싱키 도착해서 이렇게 할 거고 저는 이게 답변이 나온 다음에 뭐로 할 거냐면 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예약 링크를 포함해서 여기에 뭐 예약할 수도 있으니까 예약 링크를 포함해서 표 형식으로 수정해줘 라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로 와요. 근데 데이 2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요? 이게 네. 지금 네, 지금 GPT가 생각 중이어가지고. GPT 서치 GPT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난주부터. 지금 데이 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더 받겠습니다. 데이 7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7일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요. 여기 아래에 지금까지 나왔네요. 멈췄어요. 동그란 건 지금 답변을 생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하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URL 이거 생성기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들어오면 왼쪽 상단에 이게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거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카톡 받은 게 여기- 이거 담아서 근데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 창을 네. 왼쪽에 보시면 네. 네.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서 이제 글을 썼죠. 네네네. 여기 챗GPT 프롬프트 얘가 GPT 이름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keep inside bar라고 해주세요. 아, 그러면 그러면 왼쪽에 다시. 즐겨찾기처럼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세요. 링크 복사예요? 아닌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네. 유체 다음에 about 아. 다음에 keep inside bar라고 해서 여기 앞정 모양이 있을 거예요. 아, 숨기기. 사이드까지 네네네. 숨기기. 네. 근데 아마 자동으로 돼 있으면 hide from sidebar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미 앞정이 꽂혔다는 거예요. 핀으로 꽂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세이브 바이 그다음에 유즈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핀을 꽂아 놓으면은 역순으로 보여요. 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이게 됩니다. 좋은 질문 고정시켜놓고 감사해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클릭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내가 자주 네. 쓰는 걸 여기다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북마크, 북마크. 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예약 링크를 포함해서 표 형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예약 링크를 포함해서 각 호텔 식당에 예약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일정 세부 내용, 예상 경비, 예약 링크를 이렇게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공해서 쓰시고요. 이걸 만약에 그 문서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표를 엑셀 파일로 바꿔달라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해줍니다. 최근에 GPT가 많이 좋아져 갖고요. 한글 문서로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4대 문서 있죠.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거는 링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헬싱키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예약하는 핀란드어니까 한국어로 바꿔서 영어도 아니고 이건 도저히 영어로 된 걸로만 알려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RIO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5개 정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네. 프레임워크의 아까 이거 스캠퍼 나왔잖아요. 스캠퍼 대체 또 이거는 합쳐보는 거, 다른 걸로 적용해 보는 거, 변경, 축소, 확대, 제거, 또 거꾸로 반대로 해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기법으로 해보면은 아이디어가 막 사방에서 다른 그 걸로, 다른 시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해본 내용이고요. 이게 그건가 보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오늘 시간 부족할 수 있어요. 식스햇 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교수 학습에서 많이 배우는 건 아니고 저는 경영학 쪽에서 이걸 접했는데요. 모자 색깔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요. 객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무조건 창의적인 사람, 그다음에 잘 조율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파란 모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극으로 치더라도 싸우지 않아요. 조율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거의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법이 식스의 기법이에요. 이런 거 좀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맥락으로 바꿔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고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좋죠? 그죠? 페르소나 마케팅 전문가.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를 포함한 요거를 포함해야 되는 게 맥락이에요. 여기. 맥락. 제조하는 게 맥락.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맥락과 작업에 포함된 거고요. 예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 이걸 예시로 이 친구는 넣었네요. 그리고 전문가, 형식,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아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조를 학습하죠. 여기 제가 참고로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 형식이라고 할 땐 우리 저기 PT 많이 만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제에 관련된 PT를 만들려고 하니까 10장의 슬라이드를 작성해줘 하면은 슬라이드 1은 뭐, 2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한글로 작성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뭐 30장이면 30장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하고 나면 저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스크립트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스크립트 쓰죠.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스크립트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무대 가운데로 걸어 나와가지고 한번 허공을 본 다음에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집중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되게 좀 극적으로 하죠. 이런 게 지문으로 포함해서 나와요. 슬라이드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설명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복잡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실습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여기요. 당신은 생물학 교사입니다. 페르소나. 얘가 왜 근데 이 프롬프트에선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프롬프트의 기법을 설명할 때 여기가 참고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생물학 교사, 페르소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물 수업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작업. 업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생물학 개념을 포함하고 예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작성 혹은 뭐 A4 워드 문서로 작성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교육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조 이런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쓰실 만한 문장이어서 지금 좀 공유를 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지금 당장 해드리는 게 이걸 공유해드리면 조금 중간에 내용을 바꿔서 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전체 보고요. 바로 드려도 되는지 좀 볼게요. 여기에 조금 형식이 제각기긴 한데 양해하시고요. 제가 더 넣으려고 막 하다가 요런 형식 섞였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 내용만 보실 거죠? 네네. 요 이거를 제가 PDF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PDF로 받으시면 알툴스 깔으셨어요? 알툴스? 압축 풀수 저기 PDF 보여요. 네네, 알툴스에 가시면 이 PDF를 그냥 긁어도 되지만 알툴스라는 프로그램이 얘를 읽으면 이거를 한글로도 만들고 워드로도 만들고 텍스트 문서로도 만들고 그림으로도 만들고 수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툴스라는 그 통합적인 그 친구를 하세요. 설치하세요. 알툴즈. 그거는 매우 너무 편한 플랫폼이어서요. 제가 줌에 공유해드리고 카톡에도 해드릴게요. 알툴즈 통합팩을 설치하면 될까요? 네네, 알툴즈 검색하셔가지고 통합팩 하셔요. 지금은 이거 PDF를 열면은 이렇게 뭐 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갈게요. 여기, 여기다. 자, 네. 여기 RIO, 우리 RIO 했었죠? 이겁니다. 우리 아까 해봤던 거. 고등학교 교사 시험 문제 출제.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겠다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 시험 문제 출제라고 해봐야겠다. 우리 요거 해볼게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출제. 네. GPT가 안 변하네요. 네, 같습니다. 어떤 주제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컴퓨터 뭐 과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니다. 여기 고등학교 이게 지워졌네요. 시험 문제 출제 과목 하나만 주세요. 전자회로. 전자회로. 네. 전자회로.
뭐 시험 문제 그 형식 같은 거는 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또 목적이군요. 객관식, 주관식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든대요. 아, 또 한글로 하라고 안 했네. 여기에다가 한글 시험 문제 출제. 한글이 다 같이 나오네요. 목소리가 들리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 GPT를 제가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하라고 한 번 더 했었죠. 지금 잠깐 뭘 하시냐면 여러분은 여기 얼굴 계정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얼굴 계정 한번 클릭해서 세팅에 들어가 보세요. 세팅. 언어, 한국어. 자, 여러분 세팅 들어가셨을 때 세팅이 영어로 보이나요? 한글로 보이나요? 여기 마이 거의 플랜 이렇게 어때요? 한글로. 한글. 한글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이라고 써 있는 거 같네요. 일반. 설정. 네, 설정 들어가셔서 이 설정에 대한 거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네. 설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하고 갈게요. 시스템은 뭐 밝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사용할 때 코드 표시고 꺼놓으세요. 이걸 켜놓으시면 얘가 파이썬 짤 때마다 박스를 다 보여줍니다. 귀찮아요. 그냥 꺼놓으세요. 필요한 거 클릭하는 버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언어는 자동 탐지 그냥 두시고요. 아카이브는요. 내가 이거는 꼭 중요해서 보관하고 싶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보관하는 방법이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관한 거는 채팅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고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모두 아카이브에 보관하면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마시고 요건 누르지 마세요. 자, 왼쪽에 가서 일반 아래 개인 맞춤 설정 가셔서요.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색으로. 네, 네. 메모리를 켜주세요. 이게 최근에 들어온 기능인데요. 저는 메모리를 켜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영어로 한다면 아차하고 한글로 해줘라고 한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저의 일 스타일을 계속 메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얼마나 편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이름은 메이야. 앞으로 나한테는 메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나는 누구 오빠다 알았지? 이걸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오빠 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기능은 우리가 보통 이 채팅 안에서는 맥락이 다 기억되죠. 네. 그래서 다른 주제로 할 때는 새로운 채팅으로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네. 근데 새로운 채팅으로 가도 나의 스타일이나 내 이름이나 이런 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겠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뉴챗에 가서 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프롬프트 내용을 저는 이 내용이 베스트인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내가 아는 영역은 꼼꼼하게 따져서 끝까지 쓰시고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은 이런 거야 하고 윤곽 잡고 초안을 잡고 내가 이걸 파악하는 데 쓰는 겁니다. GPT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쉬운데 어려운데 이렇게 나오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이걸 보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답은 괜찮게 나왔나요? 너무 평범하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 문제를 잘 작성하는 GPT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아까 그 프롬프트 있었죠? 프롬프트에 뭔가 완벽하지 않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자회로 과목이시죠? 선생님 전자회로 과목이세요? 아, 저희가 그런 것도 해요. 주요 과목이에요. 주요 과목? 지금 하고 그러면 있진 않지만 주요 과목.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황 중에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거는 맞고요. 목표가 이게 베스트인가요? 내용에 포함은 돼 있어요. 포함은 돼 있지만 네. 이 목표가 네. 예를 들면 이번 시험 문제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고 아, 굉장히 그렇죠. 포괄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네. 목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음, 그쵸?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 제가 GPTS 좀 해부해 볼게요. 하나만. 자, 여기에 어, 여기 선생님들은 수준이 좀 있으시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볼게요. 자, 얘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오늘 드릴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친구는 RIO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프롬프트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개선해 주는. 근데 이거는 지금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GPT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단계를. 보세요. 이거 이름, 설명, 대화 스타터 이런 게 있고 여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공부하는 GPT거든요. 그래서 논문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할, 조언과 리뷰를 하는 전문적 코치입니다. 사용자가 방법을 가르칩니다. 대상 고객은 이런 겁니다. 대화의 흐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작성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이거를 뭐 더 자세히 만들고 싶은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보고 업로드된 걸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궁금해요를 입력하면 원칙을 기반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은 GPT스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답변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배포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쓰는 GPT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찍은 게 지금 되게 간단한 거고요. 복잡한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미지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기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그 기본 프롬프트를 미드저니로 빼줄 거거든요. 그럼 미드저니로 빼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얘를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영어를 더 잘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내 거 해킹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하려고 인젝션으로 넣은 거고요. 당신의 롤은 이런 거다. 여기 한국어로 안 보이네요. 당신의 롤은 높은 수준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고 AI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가장 최선의 결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드저니는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최상의 IQ 200짜리 신입사원을 가르치듯이 하는 거예요. 미드전에 대해서 미드전이 이런 거다 알았지?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좋은 프롬프트는 이런 거라고 알려주고 너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나와라. 코드박스에 나오고 한국어로 나와라. 이렇게 다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수용할 수 없다고 대답해라 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해봐 라고 격려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파일 업로드 안 돼 있죠? 네. 웹 브라우징 돼 있죠? 달리 돼 네네.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기능으로만 쓰는 거고 파일을 넣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API를 잘 다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PI를 연동해서 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서치 도우미 뭐죠? 이거 제가 막아놨나? 나만 보는 걸로 막아놨나? 웹파일로 리서치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걸 알려주세요 하면 여기에 만약에 AI AI 뭐 비즈니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AI 비즈니스의 윤리적 문제 연구 자료들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외 액션이 그냥 대충 답변을 주는데 API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갖고 와도 되냐고 허락하는 그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미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걸 해온 거예요. 근데 챗GPT는 MS 기반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제가 걸어놓은 액션 사이다 AI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허용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허용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허용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들 때는 여기 구성에 가서 만드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당신은 온라인 서치 전문가고 대상 고객은 학술 연구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요. 사용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질문을 물어봅니다. 뭘 하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나 주제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청한 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뭘 안내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지 수준은 어떻게 할지 난이도는 어떻게 할지 뭐 문제 유형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나오려면 그런 대화의 흐름에 그런 거를 물어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번에 명확한 걸 할 수가 있고 역할 지정도 고등학교 무슨 과목 선생님 혹은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액션은요. 웹 브라우징을 일단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한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API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 편집을. 여기도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없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여기에 스키마라고 하는 이 코드를 다 넣어요. GPTs 양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API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이다 AI라는 게 이런 걸 다 서치하면서 답변을 내놓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다 AI의 정보 보호 정책이 플랫폼마다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하셔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 네, 네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날짜 잡아서 하실 때 이것까지 다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고도화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부터 지금 요 목표부터 너무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흐릿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력값도 난이도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꿨다면 조금 더 그렇게 나왔겠죠. 수정해서. 그리고 문제 유형도 객관식 몇 문제, 주관식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 개념도 딱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좀 똑똑하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게 대충 넣은 프롬프트의 형식은 갖췄지만 대충 넣은 프롬프트에 대충 나온 답변인 겁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아이고. 저는 이게 조금 아까 갔던 건데요. 중학교 질문이었고 위 질문을 난이도 중2의 문제로 객관식 사지선다로 수정하고 표 형식으로 이거를 수정한 다음 표 형식으로 출력해라. 두 가지 오더를 같이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1, 2, 3, 4번 정답해가지고 나왔고요. 페르소나 좀 들어갈게요. 음, 페르소나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페르소나 설정하는 걸 좀 같이 해볼 텐데요. 회의 중에 회의. 네. 네. 자, 학습 코치 페르소나 답변 형식 이렇게 바꿔도 이제 괜찮고요. 기획자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GPT스로 같이 갈 거예요. 자, 링크를 좀 드릴 건데요. 잠깐요. 우리 여기에 제가 달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패들렛? 이거야. 여기. 추천 GPT스. 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추천 GPT스 오시고요. 제일 위에는 세모투만 맞춤형 지침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 계정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챗 GPT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래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라는 걸 넣는 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고등학교 교사로 매칭을 해놓으시면 페르소나를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 쉼표하고 한국어로 출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교사를 조금 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바꾸셔도 돼요. 과목을 쓰신다든지 직책을 쓰신다든지 그래도 됩니다. 한국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해서 단어만 써서 보내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사 역할의 영역은 학생지도 교과목 수업, 학습 계획 관리, 상담 및 진로 지도 이런 거래요. 자, 이거를 제가 보낼게요. 학습 성취도, 교육학 학사 석사 뭐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쓰려고 하면은 못 쓰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요.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겠나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대화 방식. 질문에 따라서 대화 방식이나 전문가 수준의 정보 제공이나 설명이나 예시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예시가 필요하면 예시를 출력해라.
필요에 따라 시각 자료가 필요하면 표나 그래프를 출력해라. 가능한 조언을 분석과 함께 제공하고 학생 지도 방안도 있어야 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제안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다 문제에 맞춰서 다 해야 된다라고 역할을 주는 거예요. 출력 형식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죠? 그러면 네.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 역할이 이런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블로거, 또 블로거에서 나옵니다. 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 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다 잔뜩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세팅하는 걸 해볼게요. 먼저 여기 고등학교 교사 위에 나왔던 걸 코드 복사 부분을 해주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계정에서 챗 GPT 맞춤 설정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뭐 있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저는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맞춤형 지출 위에 칸에다가 커서 꿍 하고 컨트롤 V에서 붙이세요.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맞춤 설정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서? 맞춤형 지치면 네. 네, 맞춤 계정 설정. 보이세요? 계정 얼굴이나 마크 계정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재능이 오른쪽 위에 얼굴이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른쪽 제일 위에 로그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설정은 있는데요. 여기 네네. 계정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되는구나. 내 플랜, 내 GPT, 내 챗 GPT, GPT 맞춤 예. 설정.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여기 세 번째. 네. 네네. 자,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위에 맞춤형 지침 그래가지고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뭔가요? 위에 칸이 두 개 있죠, 하얗게. 네네네. 네, 거기에 위에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넣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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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은 이게 나와지니까 제가 채팅에 두 번째 거 보내드렸잖아요. 두 번째 아래 칸에 있는 거 보여드렸죠. 네네. 보내드렸죠.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대화 방식 이런 거. 네. 네네네.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아래 칸에 붙이세요. 아래 칸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주세요. 됐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박스 아래 저장 눌러주세요. 까만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저장하고 이제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GPT는 이 역할로 빙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디폴트로.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훨씬 대답이 잘 나올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여기다가 하세요 하고 안 바꿨잖아요. 얘네들 여기에 만약에 1, 2, 3, 4 여러 개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기능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옆에 사이드바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페르소나까지 했죠. 페르소나. 아이고, 얼마나.
이 영상은 그때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정신 start with a 없잖아요. simple English conversation. 좋아.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자, 이 영상이 제 기억에 1월인가 2월 영상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은 발전했죠. 그래서 뭐 이 영상 아마 여기 링크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지금 11시 45분인데 끝내야 돼요. 아, 네네. 지금 아, 네. 딱 하셔야 학생 지도를 되죠. 하러 가야 돼요. 예. 그렇죠. 50분. 그죠? 50분?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 드렸으니까 한번 쭉 내용 여기 다 실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다 클릭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핵심만 드릴게요. 핵심. 그리고 뭐 링크 있는 거는 그냥 다 해보세요. 네. 다 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자동화 몇 개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토론도 지금 할 수가 없고 여기요. 요거 꼭 북마크 해놓으세요. 여기는 지금 프롬프트를 거래하기도 하고 프롬프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 여기 이미지에 대한 거, 글쓰기에 네.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뭐 텍스트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해서 예를 들면 텍스트로 해서 교육에 대한 걸 하겠다. 그러면 교육 인덱스에서 윤리 토론 프롬프트.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본인이 이거 괜찮으니까 써보세요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무료예요? 네, 다 무료예요. 아, 예, 그래서 네네. 네, 인사 남기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는 것도 되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거 다다다닥 갖다가 쓰시고요. 리튼에도 프롬프트 허브라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리튼에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요즘 거 가는 거 같죠? 네. 국내적으로 그렇지. 여기 커리어 에코 알렉스 이거는 지금 50분 안 됐고 50분 안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리튼의 프롬프트 허브를 알려드릴게요. 리튼 여기서 제가 들어갔죠. 네. 리튼에서요. 여기 지금 여기 홈에 보시면은 여기 AI 검색 있고요. 이미지 있고 과제 업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대부분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시고 밑에 보면 스토어, 스튜디오 프롬프트 공유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프롬프트 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본 것처럼 프롬프트 허브인데 리튼은 뼛속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여기에도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이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강의하고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시고 요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프롬프트 해커 알렉스 이 주소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바로 수업 끝나면 패들렛에 달아드릴게요. 여기에 내 프롬프트 만들기 있어요. 이 중에 열정 넘치는 학생, 연구자, 예를 들면 연구자 하나 골라요.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목표, 교육 및 학습 전략 최적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여기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예를 들면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탐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나만의 프롬프트 만들기에서 만들기 하면은 이게 쭉 나오거든요. 영어로 RIO처럼. 그런데 아까 그 5가지, 6가지 순서 있었죠.
그거에 의해서 단계가 좀 잘 나와요. 프롬프트 나왔죠? 프롬프트 복사해서 그냥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한국어로 출력. 그러면 제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연구하는 교육자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곳이고, 다음 여기 원하는 프롬프트 찾기는 이 중에서 영역을 찝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빠르게 알려드렸지만 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좀 쉬운 아라이어만 써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 사이트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찾는 사이트를 제가 수업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쓰기에 제일 좋고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AI 용어 사전, 요즘 AI 활용 가이드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하러 가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 GPTs 공부랑 그다음에 프롬프트 오늘 한 걸로 해보시면서 또 얘기 더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날짜 잡아가지고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따다다닥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이제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 알려주시면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저희가 맞춤 설정 이거 해놨잖아요. 이 내용에다가 뭐 우리는 뭐다, 뭐 교사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지침, 네네네. 써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관련되는 걸 계속 물어볼 때는 도움이 되는데 네네.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를 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여행 그럴 수 있죠. 계획이라던가. 네, 근데 오히려 네네. 이런 걸 적어놓으면 거기에 네. 맞게 막 써주다 보니 얘가 우리가 네네. 원하는 걸 답변을 안 주고 약간 저희가 교사 쪽으로만 맞춰서 답변을 주는 건 아닌지 해서 그럴 때는 차라리 어, 이거를 지워야 되는 건지. 해제를 하는데. 그러면요, 제가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럴 때는, 네, 맞춤 설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냥 끄고요. 끄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네네, 끄고 네, 저장. 그러면은 네네, 여기 내용이 남죠. 그 네네,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얘한테 네, 여기에 뭐 무슨 뭐 역할 다 해가지고 쭉 지금 블로그 나왔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해놓고 그때그때 바꾸셔도 되고 네, 저희도 그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액션 GPT를 넣고요. 밑에는 모든 역할에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역할에 대한 컨설턴트 커스텀을 넣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드릴 예,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걸 하게 되면 되게 귀찮게 얘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음, 괜찮으시면 제가 요거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걸로 지금 올려드린 게 위에 거고요. 아래 거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시고 바꿔서 해보시고 네네, 그러면 이미 그 고등학교 교사는 여기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얘 있죠, 얘. 지금 네, 우리 고등학교 한 거.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요, 이렇게 점 3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쓰세요. 페르소나 생성.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저를 먼저 보세요. 쓰시고 바꾸시고 옵션 해가지고요. 아카이브에 보관하세요. 음, 보관. 네, 그럼 없어지죠? 네네, 놀라지 마시고 아까 설정에서 제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음,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네, 여기 가면 여기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여기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죠. 네네, 클릭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바꿔가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메모나 이런 데다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학생 지도하러 가셔야 돼서 네, 향후에 또 더 세팅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네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다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요 방에 초대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날짜 잡아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건 보내십시오. 연결 잘 녹화 보내세요. 되면은 올려드릴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